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 여당은 희망의 시간이라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파괴의 100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게 요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윤석열 정부가 워낙 혼란하고 무도하고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 무슨 일을 해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걸로 합리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가지는 않겠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숫자라든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뭐 행정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 굉장히 강하고 현장에 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강릉 같은 데 갔을 때 그 현직 시장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능력도 보여줍니다. 이 디테일은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 뭐 산재 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노동부 장관한테 명함을 떨어지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팔아. 뭐 이렇게 만기칠남식으로 하는데 그런 건 강해요. 네. 강한데 다만 이제 굵직굵직한 큰 틀에서 보자면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절대 다수 여당이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내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안 하고 절멸시켜야 될, 없애야 될 대상으로 지금 계속 치부하면서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무슨 전쟁 이유도 아니고 혁명 상황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갈 것인가, 이거를 즐기는 것인가, 방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눈치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뭐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을 한 3%까지 끌어올리겠다, 코스피 5천 하겠다, 뭐 구체적 수치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주가 올라간다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펀더멘탈이 또 따라 올라와야 되거든요. 기초 체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는 뭡니까?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자기들 활동도 하고 이윤도 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맞춰주고 규제 같은 거는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노랑봉투법이나 더 세진 상법 네. 같은 것들 보면 노측은 벌써부터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 나와라라고 하면서 뭐 점거하고, 현대중공업 노조 같으면 타워 클레임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노조 편향적인 그런 법 또 제도를 구사함으로써 말로는 친기업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뭐가 친기업이냐 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자빠지면은 힘을 못 내면 우리 어떻게 해도 경제 성장률이, 잠재 경제 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더 말할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이 잘된 정상회담이었다, 자화자찬을 했는데, 제가 이 일탄 뉴스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돈 내주는 기계다, 현금 지급기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가스관에 우리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면 45일 내에 돈을 내야 되고,
주기로 한 돈 3,500억 달러는 트럼프 임기 내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되어야 하며 투자금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5대5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 9, 한국 5, 한국 1 이렇게 이익을 배분한다. 지금 이게 일본한테 적용된 거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4,100억 달러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500억 얘기했을 때도 그게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출이나 보증하는 거다. 5% 미만으로 돈이 나가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그때 거기에 미국은 딴소리를 냈어요. 아니다. 돈 내는 거다. 결국은 4,100억에서 3,500억을 주고 나면 우리 600억밖에 안 나요. 외환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매년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200에서 3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4년이면은 뭐 1,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억. 근데 주기로 한 게 얼마? 3,500. 그거 안 하면 관세 25%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선 우리 국민들 저렇게 구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저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 미국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왜 또 이재용이니 뭐 정의선이니 다 데리고 가지고 기업들이 또 1,500억 달러는 왜 또 투자한다고 그랬냐. 이거는 뭐냐. 그래서 아니 보세요. 3,500억 플러스 1,500이면 5,000억. 우리 돈으로 700조. 내년도 우리 예산이 728조입니다. 네.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필적하는 돈을 갖다 미국에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넣고 안 넣으면 관세 올린다고 협박당하고 이득 나와도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왜 이런 거를 이런 상황으로 가냐.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먹고 살고 국내에 투자할 돈이 그만큼 나가면 우리는 투자를 무슨 돈으로 하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미국에 700조가 투자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 투자가 된다면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 문제도 미국한테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건 구금이야. 일본은 우리한테 아주 우호적이 된 이시바 총리 지금 그만둔다 그러죠. 그리고 1등, 2등 하는 총리 후보 둘 다 극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근데 북중도는 또 똘똘 뭉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 안보 정세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란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교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뭐 그건 뭐 고집 부릴 필요 뭐 있어. 그 바꾸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내란 딱 나오면은 굉장히 굳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내란 특별재판부 뭐 그게 왜 위헌이냐. 네. 내란 특검법 그 김병기가 정보조직법하고 빠타쳐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이 둘 다 공통점은 내란이거든요. 아니 물론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을 떼고 인연을 끊고 해야지 저런 얘기가 못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 발령한 지 9시간 만에 끝났어요. 해제됐어요. 그리고 그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돼 있습니다. 중요임무 종사를 거진 다 구속됐습니다. 저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이 좀 숨어 있다. 그 끝까지 다 잡아야 된다. 이게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지금 내란이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내란이잖아요. 이거는 마치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네.
적폐몰이한 거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내란 특검도 뭐 기한을 연장하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계속 이거 가지고 울고 먹겠다는 거냐. 그럼 5년 내내 내란 가지고 울고 먹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딱 잡혀가지고 정치 엉망이고 경제 암울하고 외교 불안하고 거기다가 내란을 동력으로 아주 완고한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이게 좀 마음에 많이 걸려요. 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에게 그 불합리한 그런 그 합의서에는 사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사인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합의문이 없냐, 공동성명이 없냐, 어쨌냐 했을 네. 때 그때 청와대 청와대래 용산의 강유정 대변인이 뭐 공동성명 뭐 합의서 서면 작성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된 회담이다. 그래서 그거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은 러트닉이나 트럼프가 지금 우리 팔을 비틀면서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 3,500억, 뭐 이게 5천억까지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본이 일단 우리한테 굴복을 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데다가 45일 내에 그 돈을 넣어라. 안 넣으면 관세 다시 25로 올린다. 지금 그거거든요. 3,500억인지 5천억인지 트럼프 임기 말까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일본은 일단 엔이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국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핑이 돼가지고 엔 갖다 주면 달러 줍니다. 우린 그게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쯤 되는데 우리가 4,100억 달러. 1조 3천억 달러에서 5,500억 하면은 보니까 한 42%쯤 되고 우리 4,100억 달러에서 3,500억이라고 낮게 칩시다. 그래도 84%예요. 외환 보유고에. 그러면 이게 외환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면 계속 25%로 가겠지. 그럼 죽어나는 거는 현대 기아차야. 네. 일본은 지금 도요타는 다 15%로 가는데 우리는 25%로 지금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송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뭐 저 차 메타판에 아이고 차 안 판다 그러고 그냥 이거 없던 걸로 하고 그 돈 가지고 국내에다 투자하고 하는 게 낫겠다고 아니면 저 다른 나라에다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 돈 주고 나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굴러가질 않게 생겼는데 못할 거예요. 네.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니 외환 보유고의 84%를 네. 미국 쪽에다가 생돈으로 준다는 건데 그게 돼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또 기자회견에 나온 발언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난주 일타뉴스에 출연하셨을 때 전부 다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법연수원 같이 다니는 동기인데 헌법 네. 공부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아주 그 내용 중에 충격을 받은 게 대한민국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 국민이 1등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고 법원처럼 선출되지 않은 간접 선출 권력은 그 밑에다. 네. 그러니까 국회 밑에 사법부가 있다. 국민 주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깜짝 놀랐는데 입법, 사법, 행정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동력을 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게 행정부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갈지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국회라고 봅니다. 과속하거나 잘못 가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법부라고 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차가 제대로 흘러갈까요? 안 되죠. 네. 비유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비유가. 그렇다고 핸들이 조향장치가 제동장치보다 서열이 위다.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다쳐요. 죽어요. 어느 게 더 소중하냐 따질 수 있습니까? 원래 사법부를 이렇게 독립을 시킨 거는 미국에서 그 독립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머리를 싸매고 하다가 결국은 행정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입법부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가 선출돼 가지고 뭐 과세라든가 입법이라든가 하는데 그렇게 선출된 권력이 자기가 국민의 뜻을 받았다고 폭주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라고 해서 고안된 게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그 역할이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법부는 행정과 같은 반열에서 선출 권력들의 폭주 혹은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전횡을 행사하는 다수의 폭정을 막는 장치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입법부 밑에 사법부가 있다. 이건 애초부터 안 맞는 말이고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3부라고 그러죠. 네. 3부. 그리고 입법부가 정하면 그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예, 법률로 정하면 그 틀 안에서 하는 거 맞죠. 근데요, 그 법률이 아무거나 법률로 하면 되냐? 법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헌법의 틀 내에서 법률을 만들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하는 거지 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위헌 법률로 해가지고 법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내가 직접 권력이야. 직접 선출받은 권력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재봅니다. 헌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돼야 되는데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딴 데서는 여기에 뭐 감나라 배나라 건드리지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갈 것인가.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가지고 해라.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사건은 그 재판부로 가든가 아니면 그 재판부에서 3명이 있는데 1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뽑아내고 딴 사람 넣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 그 재판을 받은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느냐. 그리고 왜 그 국민만 무작위로 추출되는 재판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선정된 재판부가 자기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의도된 재판부로에게 재판을 받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평등권 위반이다.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도 끝도 없이 지리하게 끌던 조국 윤미향 사건
그때 저도 불만 많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재판을. 어? 그러면 저 재판장이 지금 이거 2년씩 3년씩 지금 사건 끌고 있는데 저 사람 봐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사건. 바꿔라고 반대쪽에서 들고 일어납니까? 그때까지 그런 적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죠. 그때 뭐 저도 뭐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저 판사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영장 기각되고 그때부터 또 그 전에 해병사령관 드론 작전사령관 기각되고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니까 법 만들면 된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뽑아버리고 싶다. 지기현 판사. 왜 그때 그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주니? 나는 여러 방송 나가서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저 체포하고 구속한 거 절차적으로 위배해 있어가지고 저 구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로 지금 그때 취소가 됐거든요. 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기현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기현을 뽑아내지 않으면 뭐 중계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이건 개별 사건 법률이에요. 법률이란 거는 일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조앵커나 저나 뭐 누구나 저 앞에 있는 PD나 다 그 법의 적용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은 저 지기현 쏟아내는 거고 내란특검법은 지기현이 재판 마음대로 못하게 촬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사건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무지하게 높은 거. 어쨌든 연수원 같이 다녔는데 헌법 공부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을 좀 내놓을 걸로 보이십니까?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죠. 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네. 이 회의를 주재할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지금 특별재판법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그 법 이게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도 망가뜨리고 이게 왜 이 위헌 소지가 높냐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 법원 행정처장이 전국에 43개 법원장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니까 법원장쯤 되면은 이미 법원에서 20년 훨씬 이상 법관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천대엽 행정처장하고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네. 예, 이건 뭐 위헌의 소지가 많다. 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검찰개혁 관한 언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더기와 장독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심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의 입장에 제동을 살짝 건 걸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3대 특검법 더 센 특검법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뭐 이거 바꾸는 정보조직법 개정안하고 주고받고 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근데 그게 정청래 대표가 이거
안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 바꿔라 다시. 그리고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런 내가 몇 달 참으면 되지. 정부 조직 바꾸는 거 몇 달 참으면 되지. 아니 지금 이 내란이 이 발본색원 해야지. 그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난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연 대통령이 몰랐겠냐. 내 감으로는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밤새 개딸들, 강성 지지층, 강성 의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 정청래나 대통령이나 다 몰랐던 것처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김병기는 대통령이 몰랐던 것처럼 하는데 들이받을 수 없으니까 정청래가 몰랐다 그러니까는 뭐 정청래한테 물어봐. 뭐 대표란 이름도 안 쓰고 막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라고 정성호가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죠. 강성당원들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행안부로 그냥 가는 걸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대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강성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난리를 치면은 또 그 목소리를 먼저 대변하는 것이 정청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래라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정청래가 반대쪽으로 막 그냥 계속 가잖아요. 요번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뭐 당내 경선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디 출마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정청래 당대표가 강성당원을 등에 업고 김어준을 등에 업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같이 싸우니까 모양 빠지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봐 오냐 하고 참아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도 보고를 못 받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대통령이 아직도 강성당원을 필요로 하는구나. 자기 지지 기반의 상당 부분을 이 강성당원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베드카 국합의 역할 분담이 결과적으로 되는 걸일 수도 있겠다. 제가 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병기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6시간을 밀고 당기고 했답니다. 네. 근데 6시간 통으로 한 게 아니고 3번으로 쪼개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했겠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막 첨예하게 맞서고 하다가 이제 대충 견적 뽑아보고, 잠깐만 그러면 우리 좀 쉬자. 돌아가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사안을 그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하고 무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예요. 그리고 정청래한테도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그렇게 6시간 동안 세 번 세션을 거쳐가지고 이끌어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전제로 대통령이 굳이 이 협상 과정을 혹은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성당원을 의식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달리 해석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민생, 경제 이런 건 뭐 강성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그냥 가겠으나 이 내란과 엮이는 거 또 국민의힘과 엮이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그냥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